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헝가리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헝가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개혁개방이 들어선 이후에 우리와 가장 먼저 외교적인 수립을 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헝가리에서는 대략 한 700명 정도의 북한전쟁고아들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1953년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1956년도 2월에 후르시초프가 집권하면서 소련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이루어지죠. 그동안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정치적인 형태를 보여왔던 스탈린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스탈린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정치적 숙청을 하거나 또는 처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956년 후르시초프가 지도했던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는 말 그대로 그러한 폭압적이고 반인간적인 형태를 보여왔던 스탈린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유럽 각국에서 자유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할 것 없이 그동안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 스탈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말 그대로 자유화의 그런 바람을 갖다가 타기 시작하는데요. 헝가리 역시도 라코시 정권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7,000명 정도를 숙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탈린을 닮은 스탈린과 비슷한 억압적인 체제를 갖다가 헝가리 시민들에게 강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1956년도에 바로 이 헝가리 시민들의 이런 불만들이 자유화의 혁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는 부다페스트 공대의 대학생들 몇몇이서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점차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헝가리 정부가 소련군의 개입을 용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부다페스트 시내에 소련 탱크를 앞세운 소련군들이 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헝가리 시민들이 무장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자유를 찾기 위한 헝가리 시민들의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찾은 자료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헝가리 시민혁명에 북한 전쟁고아들과 당시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던 북한 유학생들이 이 헝가리 시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1950년대 중반이 되면 북한 내부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우상화 정책이 말 그대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이고요. 공산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들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에 머물던 북한 전쟁고아들과 북한의 유학생들 역시도 공산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런 학생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학생들이 말 그대로 반소비에트, 반소련, 반공산주의 시민혁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굴했던 자료들과 흥미로운 몇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헝가리를 탈출했던 헝가리의 유학생들과 북한 전쟁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 말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헝가리의 여러 지식인들이라던가 정치적 인사들이 1956년 헝가리 시민혁명 당시에 북한 학생들이 또 북한 전쟁고아들이 시민혁명에 참여해서 헝가리 시민혁명을 도왔다는 증언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주장들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소개되어 왔었는데요. 당시 헝가리에서 이렇게 시민혁명에 참여했다가 망명을 한 4명의 북한 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한 명은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했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이 헝가리 시민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의 증언에 의하면
헝가리 시민혁명은 부다페스트 공대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부다페스트 공대의 기숙사가 이 헝가리 이 시민혁명의 정치적 캠프 같은 시민군들을 결집하고 시민군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어떤 캠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시민혁명들 대다수는 무기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총을 어떻게 다루고 또 총이 고장나거나 또 총알이 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수리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을 바로 이 당시에 북한 전쟁고아들과 북한의 유학생들이 도와줬다라는 것, 바로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영화 같은 곳이나 다큐멘터리 뭐 사진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익히 보았던 이 북한의 그 따발총, 북한 인민군의 그 따발총 있죠. 당시에 이 총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총들을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북한의 이 유학생들이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 헝가리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헝가리 시민혁명 당시에 있었던 일화들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부다페스트로 소련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할 당시에 이 소련군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제 북한 전쟁고아들과 이 북한 유학생들이 헝가리 시민들과 함께 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하는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프라이팬 작전이었습니다. 일명 이제 뻘러친터 프라이팬 작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었는데요. 이 뻘러친터라는 것은 헝가리 말로 핫케이크를 구울 수 있는 납작하게 생긴 이 프라이팬을 말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뻘러친터 이 프라이팬이 뒤집어 놓고 땅바닥에 놓으면 마치 그 대전차 지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와서 탱크가 진입하는 곳 길목에다가 이 프라이팬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탱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정말 전설적인 일화도 있고요. 실제로 그 소련군 탱크에서는 이 프라이팬을 지뢰로 오인하고 이렇게 뭐 긴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 쿡쿡 찔러보면서 그 상당 부분 탱크의 진입이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 시민의 저항 역시도 만만치 않아서 그 사진 같은 자료들 같은 거 보면은 부서진 탱크 위에 헝가리 시민들이 올라서 뭐 깃발을 든다거나 자유를 외치는 그런 장면들도 곳곳에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스탈린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조각내서 마치 전리품처럼 집으로 가져갔던 그런 일화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런 모든 것들로 봤을 때는 헝가리 시민들이 반스탈린 정서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련군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 학생들이 또 기지를 발휘한 것이 바로 이 비누칠을 바닥에다 칠한 사건인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탱크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미리 이제 비누칠을 아주 두껍게 하고, 그래서 이제 탱크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두껍게 비누칠을 한 덕분에 이 탱크의 무한궤도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했다, 뭐 이런 대목도 나오고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 논두렁에서 탱크가 빠지면서 이 캐터필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본 그런 그 북한의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누칠을 하면은 마찬가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헝가리의 기록에서는 문학작품이라든가 기록문서에서 곳곳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상당히 깊숙하게 북한 전쟁고아들과 당시 부다페스트에서 공부했던 북한의 유학생들이 헝가리 시민혁명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유학생들 중에는 소수이긴 했지만 그 여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여학생들은 시가전이 한창 벌어져서 사상자라든가 부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위해서 간호사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혁명이 한창이던 부다페스트 시내 한 곳에서 그 출산을 앞둔 한 헝가리 임산부를 돕는 그 북한의 그 여학생을 목격했다라는 어떤 그 증언들도 나오고요. 아마도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당시 그 북한 여학생은 북한 의대를 다녔던 여학생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교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헝가리 부상자들을 돕던 이 북한의 의대생들이 상당 부분 사망했다라는 그런 또 증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헝가리 시민혁명과 또 이 헝가리 시민혁명의 과정 속에서 북한의 전쟁고아와 그 북한의 유학생들이 참여했다라는 이 사건은 사실 김일성과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6년 10월 말이 되면 이 노동신문에 이 소련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 부다페스트의 시민혁명 소식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보도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헝가리 혁명 소식이 김일성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어떤 소식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북한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의 유학생들이라든가 북한 전쟁고아들은 김일성주의 우상화와 또 공산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학생들이었거든요. 정말 당성이 강하고 또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을 보내거나 또 유탁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파견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자신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당성이 강하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하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시민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1956년 말에 북한의 김일성은 동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북한 유학생과 모든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일시에 송환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이 갑작스러운 강제 송환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동유럽에서 오랫동안 동유럽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심지어 사랑을 나눴던, 마치 가족같이 지냈던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들과 생리별을 해야 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를 잃었던 아이들이 동유럽에서 마음의 고향을 얻고 또 마음의 가족을 얻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얻었던 그 아이들이 결국은 그들과 생리별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소수의 북한 전쟁고아들이 그 기숙사를 탈출해서 동유럽으로 망명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것이죠. 1956년 12월에 헝가리에서는 바로 이 강제송환 정책에 반대하는 헝가리 시민들 그리고 헝가리 대학의 교수진들이 북한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헝가리 공문서 보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북한 학생들이 귀국하는 것보다는 헝가리에서 계속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헝가리 시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북한의 전쟁고아들과 북한의 유학생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강제송환돼서 북한에서 어떤 처우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당시 헝가리 그 교육당국 교수들이라든가 지식인들, 그리고 헝가리에서 북한 아이들을 돌봐줬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강제송환 정책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요. 56년 12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57년, 58년, 마지막 59년까지 동유럽에 거주했던 모든 북한 전쟁고아들과 북한의 유학생들은 다 북한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1957년 1월 10일에 발행된 노동신문에는 결국 이렇게 헝가리의 어지러운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귀국한 북한 유학생들에 관한 소식들이 보도가 되는데요. 당시 김일성 대학 총장은 귀국한 북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학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바로 이 소련 대사관의 이등석 의관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대목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헝가리 혁명 지지 의사를 벽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선전 삐라들이 김일성 대학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로 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당시 헝가리 시민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그 북한의 전쟁고아들과 북한의 유학생들은 스스로 자유에 대한 개념을 깨우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품었던 자유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이상을 북한 사회에서 펼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한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들이 가졌던 꿈과 이상이 북한에서 제대로 실현이 됐다면 아마도 오늘날 북한의 모습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번 그 헝가리 시민혁명과 북한의 전쟁과 북한의 유학생들이 참여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헝가리의 이야기는 단지 헝가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당시 폴란드나 체코에서도 비슷한 경우의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데요.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에서도 시민들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항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폴란드에서 자유를 찾아서 폴란드를 탈출한 학생들에 관한 자료들이 발견됐다는 점인데요. 2명의 젊은 학생들이 체코를 거쳐서 오스트리아로 기차를 타고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정보요원들에 의해서 이제 검문이 되고 결국은 폴란드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폴란드 정부 당국이 북한 대사관에게 이들을 인계하고 그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강제로 이송되는 그런 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2명의 학생들의 거주지가 뿌아쿠비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아쿠비체라는 곳은 폴란드의 서쪽에 있는 아주 작고 좀 은폐되어 있는 시골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1950년대 초반에 북한 전쟁과들 한 500명 정도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숙사가 있었던 곳이죠. 집단 기숙사. 그러니까 당시 1950년대 중반에 폴란드 이 시골 마을에 북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 아이들은 1950년대 초반에 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으로 왔던 그 500명의 뿌아쿠비체에 거주했던 북한 전쟁 고아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1950년대 중반이 되면 북한 전쟁 고아들 속에서 이 자유에 대한 사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처럼 실질적으로 당시 헝가리 시민혁명이나 폴란드 시민혁명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이 시민혁명에 시민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또 심지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총을 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김일성 우상화 정책과 공산주의 학습을 받았던 북한의 전쟁 고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공산주의자가 되고 자유를 외치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